충남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재작년에 동물 복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 복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 돌리에서부터 제가 연구한 스너피까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얘기를 하면서 동물 복제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동물 복제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복제는 똑같은 게 복제예요. 뭐가 똑같냐? 유전자가 똑같은 게 복제예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복제일까요, 아닐까요? 복제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복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 중에 각자 얼굴이 틀리고 모습이 틀린 사람들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달라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들은 중간에 이 수정란이 반으로 쪼개져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란성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 동물 복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순서는 이렇게 할 건데, 자, 1997년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복제양 돌리라는 이 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 전까지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지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포유동물에서 난자와 세포만 있으면 한 개체를, 한 동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동물 복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식의 연구를 하느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한우고기 좋아하죠? 한우고기를 보통 한우 한 마리가 500kg 정도 되는데 2배 되는 1톤짜리 아주 굉장히 큰 한우를 복제하면 우리가 2마리 키울 걸 1마리만 키워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복제를 하면 내가 평생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멸종위 기종, 우리 뭐 늑대라든지 또는 여우라든지 그런 이런 멸종위 기종을 복제를 하면 계속 우리 곁에 둘 수 있다. 환경 오염이 되고 환경 파괴가 돼도 둘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동물들을 이용해서 의약물질을 만들거나 또는 사람이 필요한 장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물을 복제를 하면서 동물이 가진 유전자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진 유전자를 동물한테 집어넣어서 사람화시키는 그런 복제를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 복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잘 보면, 자, 이게 이제 멍멍이인데 이제 아저씨가 멍멍이를 좋아하고 멍멍이를 이제 복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멍멍이의 귀에서 여러분들 새끼 손톱 정도 되는 그런 조직을 떼내요. 떼낸 다음에 실험실로 갖고 와서 세포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포가 배양이 되게 되면 세포도 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그런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난자를 준비를 해요. 난자는 이렇게 핵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난자의 핵을 이렇게 빼내요. 빼낸 다음에 준비된 세포하고 핵이 빠진 난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센 전기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리모의 자궁에다 이식을 하게 되면 얘하고 똑같은 애들을 복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단순한 복제인데 아까 의약품을 만들거나 사람의 장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포를 준비하고 이제 세포가 자라면 여기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이 세포에다가. 그러면 보라색 세포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난 뒤에 노란색 세포를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센 전기를 줘서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자궁에 임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태어난 애는 노란색의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를 편집을 하게 되면 유전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이제 뭐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도 분비를 하게 하고 또는 사람한테 장기를 줄 수도 있고 한 그런 유전자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동물들을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동물 그 복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개구리나 물고기들은 이렇게 그 우리가 개구리알 본 사람 있어요? 개구리알을 꺼내 가지고 실험실에 와서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일란성 쌍둥이 만드는 것처럼 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복제형 돌리를 만들게 되면서 쥐도 복제하고 소도 복제하고 돼지도 복제하고 고양이도 복제하고 말, 그다음에 쥐, 그리고 스너피까지. 이건 스너피는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세계 최초로 만든 거는 고양이하고 강아지예요. 근데 고양이는 미국에서 만들었고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얘 이름이 이제 스너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동물 복제 기술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간이 안 좋아요. 또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현대의학 기술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간이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심장이나 간을 주려면 간은 좀 덜한데 심장은 다른 사람 몸에서 뽑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게 되겠죠.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면 이 심장을 그 사람이 이제 뭐 교통사고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뇌사가 돼서 결국 죽어야 되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받아오지만 살아있는 사람 거를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장을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실제 주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여러분들 자기 그 형제나 자매가 3명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3명의 그 뭐 이게 형제가 많은 집들이 많죠. 아저씨는 형제가 5남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옛날 대가족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식구가 아프면 동생이 형한테 콩팥을 주거나 또는 형이 동생한테 뭐 간 일부를 떼주거나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형이 아프니까 형을 낚으려고 백혈병을 낚으려고 동생을 낳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적으니까 그걸 못 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금 또 이제 이 뭐죠? 장기식 서약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핵가족이나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동물의 장기를 이용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원숭이를 하면 좋겠지만 원숭이는 너무 뭐 많은 질병도 있고 멸종위기고 그래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해 보자. 그래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복제를 해요. 사람한테 필요한 유전자들을 집어넣어서 복제를 하면 이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는 뛰어넘는 연구가 진행이 돼서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줘도 돼지가 사람한테 장기를 주는 부품처럼 심장도 갈아 끼고 간도 갈아 끼고 하는 세상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줄기세포는 만능 치료 줄기세포다. 이것도 복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세포 복제는 이제 체세포 복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장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아바타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신약을 치료약을 넣는데 사람한테 직접 못 주고 동물들한테 주는 그런 아바타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특수 동물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들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의 복제개 스너피고요. 그 새끼 났을 때 처음에 이제 젖을 빨 때 그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친자간별 해가지고 이제 이 체세포 제공견이나 그다음에 세포 스너피가 똑같다. 만장 일치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사진도 이제 이게 스너피고 이게 이제 원본 강아지인데 미국에서 수입한 개인데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이 커요. 자, 여기서 어떤 강아지가 원본 강아지고 어떤 강아지가 스너피일까요? 오른쪽, 왼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으로 봐봐요. 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오른쪽이 맞아요. 이 강아지가 스너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같죠,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제 기술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선정되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견이라고 해서 마약 탐지견, 또 검역 탐지견, 경찰견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치안에 지금 기여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강아지가 지금 공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건 300년 전에 이제 우리 사라졌던 삽살개, 얼룩무늬 삽살개 한 마리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제로 저희가 복원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16살 때 죽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복제해서 선물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복제를 해서 자기의 어떤 아플 때 쓰려고 하는 뭐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양심적으로 그런 과학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